방울 안 묻힐 것처럼 완벽해 보이는 변우석.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던 공포 리스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신보다 무섭다고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밤에 혼자 있는 것도 이상한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상력입니다. 공포영화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는 변우석이 현실 속 몇 가지 상황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첫 번째, 그는 높은 곳을 혐오합니다. 단순한 고소공포증이 아닙니다. 10층 이상의 건물 베란다에만 서 있어도 그의 눈빛은 흔들립니다. 촬영 중 드론 카메라와 고층 옥상신을 찍을 때 그는 스태프 몰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죠. 이건 단순히 무서운 걸 넘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는 예상치 못한 벌레 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나방. 나비는 괜찮지만 나방은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나방은 왜 그리 예측 불가능하게 날아다니는지 모르겠고 얼굴 쪽으로 다가올 때 온몸이 얼어붙는다 고 고백한 적이 있죠. 한 번은 촬영 중 나방이 조명 근처로 날아들자 극중 캐릭터를 완전히 잊은 채 본능적으로 뒤로 넘어지며 컷소리도 안 나오기 전에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혀 예고 없는 비명의 진짜 주인공이었죠. 세 번째는 좀 더 내밀한 공포입니다. 그는 병원 냄새를 견디지 못합니다. 주사 바늘도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극도로 불안해하는 건 살균 냄새입니다. 어린 시절 입원을 자주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후문이 있는데 실제로 건강검진 때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 배우는 먼저 향부터 바꿔야 해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그의 민감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놀라운 사실. 그는 유령보다 강아지 짖는 소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동물을 좋아하지만 예기치 않게 울리는 큰 짖음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불안과 경계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산책하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들린 개 짖는 소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10분을 움직이지 못하고 전화로 친구를 불러 함께 귀가한 일도 있다죠. 다섯 번째, 그는 무대 공포증을 아직도 극복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델 출신이자 배우로 성공한 그가 아직까지 무대에 서는 건 항상 전날 밤 잠을 설칠 만큼의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유연하지만 생방송 무대나 시상식의 스팟라이트 아래에서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한다는 사실. 그가 얼마나 연기 너머의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야말로 예상 밖의 공포입니다. 그는 메시지가 안 읽히는 대화창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숫자가 1만 떠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할 정도로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에 민감한 성향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안이 아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된 심리로도 해석됩니다. 일곱 번째는 어둠이 아닙니다. 불이 꺼지기 전이 어정쩡한 불빛입니다. 특히 형광등이 깜빡이는 상황을 극도로 불쾌하게 느끼며 숙소나 촬영장에서도 항상 조도를 일정하게 맞추는데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그는 감각과 감정에 매우 예민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입니다. 예능 촬영이나 팬미팅에서 갑자기 터지는 환호나 박수는 그를 위축시키기도 하며 그는 항상 그런 타이밍을 미리 스크립트로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하죠. 아무리 팬들의 응원이 기뻐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순간은 그에겐 감정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처럼 변우석은 겉으로 보기엔 여유있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섬세하고 다층적인 공포 반응을 지닌 인물입니다. 귀신은 단순한 비현실적 공포일 뿐 현실 속 불안정한 요소들 앞에 그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포 속에서도 그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대중 앞에 서야 한다는 걸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연하게 여긴 일상이 누군가에겐 공포의 대상이란 걸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아홉 번째 공포는 꽤나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혼잡한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합니다. 단순히 답답함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면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한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폐쇄공포증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위도 없는 신체적 거리가 주는 압박감에 가까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복층 구조가 없는 단독 건물을 선호하고 스케줄 장소도 최대한 계단으로 오르려 하는 습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10번째 공포는 의외로 자신의 과거 영상 보기입니다. 팬들이 사랑하는 초창기 연기 장면 혹은 모델 시절 런웨이 영상 등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며 눈을 질끈 감는다는 것. 왜냐고요? 그는 그때의 어색한 표정과 움직임이 아직도 내면의 미완성감을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쑥스러움이 아닌 완벽주의자적 불안의 일종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대중 앞에 다시 확인하게 될 때 느끼는 무기력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11번째로는 정적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그는 대화 중 공백이 생기면 그 공기마저 메꿔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고 말했죠. 이 때문에 인터뷰나 라디오 등 실시간 대화 프로그램에선 오히려 더욱 집중하며 끊임없이 분위기를 리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침묵을 마주하는 두려움, 혹은 그 침묵 속에 숨겨진 평가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죠. 12번째, 그를 가장 위축시키는 말은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무언가 나쁜 소식이나 부담스러운 부탁이 이어질 거라는 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몸을 굳히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바로 용건을 말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죠. 13번째 공포는 너무 평범해서 더 소름 돋습니다. 바로 휴대폰 배터리 부족 경고음입니다. 그는 이 경고음을 들으면 마치 세상이 끊어지는 듯한 불안에 휩싸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가 아닌 연결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일상 컨트롤 능력을 상실하는 감각과 맞닿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죠. 14번째는 마음 읽히는 상황입니다. 연기자로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능숙한 그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진짜 감정이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편입니다. 즉석에서 즉흥 질문을 받거나 예기치 않은 칭찬을 받을 때 눈빛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칭찬보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감춘 연기를 더 높이 평가하는 성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감정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15번째 공포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실망시키는 것, 팬들, 스태프, 동료 배우들, 누구든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 때 그는 그 기대가 무너질까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대본을 두세 번 더 검토하고 리허설을 자청하며 자신이 통제 가능한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욕먹을까 봐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매우 진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6번째는 잠에 관한 공포입니다. 그는 자는 동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상상만으로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숙소나 호텔 방에서도 반드시 커튼을 두 겹으로 치고 보안 체인을 2번 확인한다고 하죠. 이건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철저한 사적 공간의 침해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입니다. 17번째는 어디론가 떠나는 비행기입니다. 그는 이륙 순간의 진동과 하늘 위에서 고립된 감각을 매우 불편하게 느낍니다. 해외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장시간의 불면증과 복부 긴장을 겪으며 촬영보다 이동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포를 침묵 속에 숨긴 채 늘 침착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변우석. 이 조용한 단단함이야말로 그의 가장 강한 무기 아닐까요? 진짜 용기란 무서운 걸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만의 공포를 조용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18번째 공포는 다소 철학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아날로그 시계 초침 소리, 카운트다운 타이머, 녹화 중 전멸하는 붉은 불빛. 이 모든 것이 변우석에게는 눈앞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듯한 초조함을 안겨줍니다. 그는 이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라고 표현했죠. 특히 본인의 삶이 대중의 시선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흘러간다는 감각은 공포에 가까운 긴장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19번째 공포는 놀랍게도 칭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칭찬이 변우석에게는 때때로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칭찬에 낯설었고 오히려 기대를 안겨주는 말이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칭찬을 받을수록 더 자기 검열을 하고 칭찬 뒤에 올 실망을 상상하며 자신을 조이는 성향이 짙습니다. 이는 그가 겸손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과도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20번째 공포는 완전한 정적 속의 연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눈빛만으로 감정을 주고받아야 하는 장면에서 그는 말없이 감정을 전달해야 할 때마다 나 자신이 완벽히 드러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사보다 호흡 간격에 훨씬 더 민감하고 때론 그 정적 속에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너무 잘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21번째는 팬들 앞에서의 실수입니다. 그는 팬사인회나 팬미팅에서 이름을 틀리게 부를까, 사소한 제스처 하나로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봐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팬들을 기억하려 하고 개개인의 SNS 활동까지도 확인한다는 후일담이 있을 정도죠. 이러한 태도는 사랑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실수를 통한 관계 손상을 가장 무서워하는 그의 민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2번째 공포는 마스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그는 단순히 감염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모두 드러나는 맨얼굴들 사이에서 자신이 숨을 곳이 없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마스크를 통해 감정을 필터링하는 법에 익숙해졌는데 어느 순간 그 필터가 사라지면 나는 너무 많은 감정에 휘말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보건위생이 아닌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감정적 피로였습니다. 23번째. 그는 시상식 무대에서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예고되지 않은 변화를 무서워합니다. 이는 현장 상황을 못 따라가는 불안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쓸모없어지는 순간에 대한 공포입니다. 완벽한 준비와 루틴 속에서 안정을 찾는 그는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기면 내면의 질서가 붕괴되는 듯한 당혹감을 느끼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반응을 겪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그의 모습은 철저한 준비형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24번째. 그는 자신의 얼굴이 조명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자연광 속에서의 섀도우,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윤곽, 단순한 외모 걱정이 아닙니다. 그는 빛이 나를 해석하는 방식을 매우 신경 쓰며 조명의 종류나 위치, 반사각까지 파악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잘 나오고 싶다기보다 자신이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심리적 통제 욕구로 해석할 수 있죠. 25번째. 그는 촬영이 끝난 후에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갑작스러운 공허감이 몰려온다는 것.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내가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연기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서사를 대신 살아주는 그가 오히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철학적 두려움입니다. 결국 변우석의 공포들은 단순히 공포영화에 등장할 법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공포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이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공포들은 그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다층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에게 더 끌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불안을 누구보다 조용히 견디며 무대에 오르는 태도.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공포를 마주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공포 앞에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나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